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방식에 야권 단일화를 제안했는데요. 어제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뜻이라며 제1야당 사람들이 단일화 제안 진정성을 폄하하고 있고 왜곡한다. 심지어 상중에는 정치 몰입에 집도하고 있다. 몰입이라는 말이 이제 국어사전 찾아보면 수단 방법 안 거리고 이익을 쫓는 사람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단순 결렬 선언이라고 또 마지막 협상 전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안철수 후보의 발언 내용을 봤을 때는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얘기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완전히 단언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안철수 후보의 발언으로 볼 때는 단일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다고 우리 보통은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안철수 후보 발언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이제 공식선거 운동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었죠. 13일 날 단일화 선언을 제안할 때 그때 정치의 어떤 비전이나 철학에 대해서 공유를 하자. 그걸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밝히자.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사용했던 방식. 내가 단일 후보가 그 당시 되지 못했지 않느냐. 그때 단일 후보 선정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그 서로 간의 유불리가 갈리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진정성 있는 협상을 과연 했는가?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론조사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미리부터 선을 다 그어버렸고요. 오히려 단일화 제안을 하기 직전에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커피 마시는 10분 시간이면 단일화 단판 져서 끝낼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오만한 발언입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좀 받았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유세차 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버스 탈 때 버스 운전기사들은 무슨 유서써 놓고 버스 타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랄까요? 정치인의 어떤 대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요. 가장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 협상 파트너라고 협상을 진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단일화 제안도 안철수 후보가 먼저 했고 단일화 철수 제안도 안철수 후보가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다시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정치인이 국민들께 보여줄 수 없는 행동이다. 아마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성철 교수님. 기자회견 전에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통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서로 통화와 관련해서 서로 얘기한 내용과 관련해서 뉘앙스, 그다음에 어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알려진 것은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단둘이 만나서 좀 논의해 봅시다 라고 했더니 실무자부터 보게 하자라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럼 실무자 좀 정해주세요 막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3시간 후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안 할래요 라고 한 건데 이것이 그냥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상호 신뢰가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고 자꾸 본인과 국민의당을 모욕하는 발언들이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질질 시간 끄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을 했고 철수를 했는데 이게 여의도의 문법으로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조금 더 양쪽에서 좀 진정성을 갖고 얘기를 나눴으면 단일화가 됐었을 것도 같은데 서로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에 대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해당 발언 살펴보시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쪽에서 안 후보를 모욕하고 모멸한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실 송영길 대표의 말처럼 뭐 모욕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를 자극하는 말을 계속해서 해온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모욕적인 발언을 많이 했죠. 지난주 일요일 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을 했을 때 이준석 대표 반응 보세요.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렸고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 합니다 라고 하면서 조롱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반감이 되게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런 식으로 안철수 후보를 모욕을 했지만 윤석열 후보와 다른 당직자들, 선대위원 본부장들은 상당히 좀 단일화에 대한 여지를 상당히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단일화 안 할 생각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저께 어제 아침에 한 방송에 나가서 고인 유서 발언, 이것은 상당히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될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권은희 원내대표는 무릎 꿇고 사죄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최문석 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준석 문제부터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오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국민의힘 일부에서 열어놓고 있는 단일화 협상 과정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인 것 같고요. 이미 서로 신뢰나 믿음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처럼 단일화 이제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교수님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면,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극하는 것을 넘어서 왜 그런 모욕적인 발언들을 했을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안철수 후보랑 같이 바른미래당을 해봤을 때, 야, 저분은 말이 안 통하는구나. 저분은 정치하면 안 된다. 야, 저런 분은 정말 같이 정치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사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략 전술적으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안철수 후보를 짓밟아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내려야 단일화 협상 과정 중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상대 당의 대선 후보잖아요. 그런 분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모욕감을 준 것은 옳지 않은 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안철수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조합이 좀 어그러지는 것 같으면서 안철수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조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합의 성사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완전히 결렬됐다, 끝났다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민주당에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하자라고 제안했을 때도 불확실성이 좀 제거된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상황이 유지될 경우에는 사실 양쪽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다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쪽으로 적지 않은 지지율이 가 있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양 후보의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측을 상대로 해서 단일화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오히려 빠집니다. 왜냐하면 보수 쪽에서 윤석열 후보는 도저히 너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옮겨갔던 사람들이 이거 어차피 단일화할 건데 그리고 다시 윤석열 후보 쪽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오히려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나중에 가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일화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서로 간의 지지율을 나눠먹게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단일화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도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담았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우린 그런 거에 관심 없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안철수 후보가 전혀 갈 가능성이 없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남아있는 변수는 뭐가 있겠어요? 민주당하고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통합정부, 화합정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념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 어떤 것들도 국민들이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도 선택해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를 품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같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의 굉장히 큰 카드가 남아있는 셈이 돼버린 거죠. 이제는 다른 카드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나 안철수 후보랑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선택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든 뭔가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하기 전에도 사실은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이 더 단일화에 적극적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미 뭐 언론에 보도가 된 바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안철수 후보 쪽에 단일화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제안을 넣을 가능성이 전 충분히 남아있다, 아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한 20-30분간 김성환 평론가님과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거든요. 그 얘기가 아마 훨씬 더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얘기를 우리가 노골적으로 방송에서는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깨졌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제 어떠한 내가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해서 나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야. 시너지 효과가 더 발생할 거야. 라는 것을 판단하지도 말고 일단은 새가 모이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선거 전략상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도 추진을 하고 김동연 후보와도 3자 단일화를 추진을 해서 그것이 성사된다면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비호감도도 낮출 수 있고 진영이 결집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일단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선거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오만하다, 자만하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어떻게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 캠프나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를 저렇게 둔 거거든요. 만약에 절박하다, 정말 초박빙이고 우리가 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작동하면 안철수 후보 바지가랑이라도 붙잡는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쳐다보는 효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 지난주에 여론조사가 한번 출렁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초박빙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앞서는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일종의 단일화 효과도 일부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어떤 실망했던 여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갔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 변수가 이제 제거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여전히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만 유지한다고 하면은 그 10%인 안철수 후보를 계속 오롯이 지지해 줄 만한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묻지마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도 정권 교체했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를 같이 한번 바꿔봅시다라고 하는 진정성을 계속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 지지층도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염두에 두고 나중에 가서 뭐 사표 방기 심리 때문에 일부 지지율이 이동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희망을 주는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단일화 제안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여지를 남겨두는 것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에겐 남는 장사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에 이 16일이 남은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사인데 저희도 잠깐 분석을 더 했습니다마는 당장 지지율에 좀 변화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유권자 입장에서도 3자 구도인가 4자 구도인가 이거에 따라 좀 계산도 좀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유권자 입장에서 지금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한 5%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 대선 결과를 분석한 동아시아연구원의 분석 결과로 봐도 그러니까 선거일 2주 전에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그 조사를 했어요. 조사하고 난 다음에 선거 투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 똑같은 사람을 조사했거든요. 근데 31% 정도가 마음을 바꾼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사실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마음을 일부 숨긴 층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는 또 투표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꼭 맞는 수치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투표일 2주 전쯤에 마음을 결정하는 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층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최종적으로 마음을 결정하는 과정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층한테는 앞으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과거의 선거 패턴을 보면은
정권 교체론이 우위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구도는 희미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만 가지고는 선거를 승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제 집권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단순히 정권 교체론만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아젠다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도에만 기대는 지금 윤석열 후보식 방식으로는 그 5%나 마지막으로 마음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움직이기 어렵다. 그 실리를 선택하는 유권자층에서는 최종적으로 그보다 플러스 알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나아가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지금 경제를 자꾸 얘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끊임없이 지금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 플러스 알파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TV 토론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있거나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차례 정도 지금 선거판이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2주 정도 남겨있는 두 차례 TV 토론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마음을 결정하는 유권자층이 일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념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구도도 있지만 이제 인물이 부각될 것이다. 대선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안 후보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윤 후보에게 오롯이 돌렸습니다. 지지율은 이제 원래대로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원래 갖고 있던 대로 갈까 아니면 다시 어느 쪽으로 쏠릴까요? 저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막판에 갈수록 지지층은 결집할 수밖에 없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던 정권 교체를 원했던 지지자들은 지지율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당선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권 교체를 원하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가야지 라고 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윤석열 후보 싫은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해가지고 출마 안 할 수도 있으니 나는 안철수 후보 지지 안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나 진짜 윤석열, 이재명 후보 다 비호감이야 싫어. 그냥 안철수 후보 찍을래. 완주한다니까.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소장님 분석이시니까 제가 그냥 제 의견을 또 말씀드리면요. 윤석열 후보는 지지층이 이미 다 결집했어요. 제가 볼 때. 제 얘기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아직 덜 결집이 됐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호남을 가서 계속 호남에 구애하고 또 역으로 수도권의 민심도 같이 흔드는 작업을 하는 게 그리고 노무현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이렇게 일종의 갈라치기 작전을 자꾸 하는 게 그 결집되지 않는 지지층이 모이게 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그렇게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보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결집할 여지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마지막 남아있는 부동층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인데 그거는 대체적으로 지금 여론사 기관마다 좀 엇갈리기는 하지만 절반 정도씩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마지막에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국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